자,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윤희석 전 대변인인데 아까 장성철 소장이 나왔던 같은 방송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방송에서 국민의힘 단톡방 이름을 바꾸고 있대요.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0603. 대선 투표일로 바꾼 거죠. 근데 이거 바꿨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분들이 아무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대변인 현직 대변인이나 네. 혹은 뭐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윤석열 파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던데 이렇게 0603으로 바꾼단 말입니까? 대변인 그만두고 캠프로 간다는 뜻이죠. 그렇게 더 심해지면은 예. 전 정계 개편 있다고 봅니다. 정계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아니거든요. 참칭 보수고 네. 가짜 기회주의자 정당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보수가 나오려면은 그 썩은 밭을 버려야 됩니다. 네. 근데 과연 버릴 수 있을까요? 뭐 그러지 못하면은 나중에 집권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쪼개져서 한쪽은 보수로 가고 예. 한쪽은 상대적 진보로 하고 그렇게 하든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사실 주목됐던 게 윤석열이 저자가 됐어요. 윤석열 이제 작가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짜친데 왜 짜치냐면은 윤석열 씨가 최종 변론일 때 자기가 장시간 떠들었던 그 말을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쓴 게 아니죠. 네, 새롭게 쓴 게 아닌데. 지가 다 썼겠나 어디에? 아 그런가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뭐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조정훈 등등의 이름이 등장해 있고 전한길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12명의 저자가 있는데 저자. 예. 이자가 저자가 아니 그게 저자인 줄 아니라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책을 쓴 공동 저자로 저자. 심평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의 이름을 올렸는데 이 책이 나온다는 이유는 결국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이 파면 이후에도 자신의 정치 세력화를 꿈꾸고 이거를 어떤 단서로서 지금 보여준 거 아닐까? 이런 관저 생각이 드는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 관저 정치 내지는 모르겠어요. 뭐 감옥 정치. 감옥 정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만델라처럼 되겠다?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영향력을 어쨌든 대선에 발휘하거나 대선 이후에도 자신의 세력들을 좀 뭐랄까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보수가 재편돼야 되고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라는 그 한 축이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여서. 지금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 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자기 지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예. 사유화한 것 같아요. 그 지지를 사유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이제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자기가 결정한다. 이 마음이 앞서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여전히 김건희가 후보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 열어둬야 한다. 김건희가 예, 김건희에 대해서. 와 이거는 과거 그렇잖아. 몇 주 전에 짚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된다고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나. 아니 네. 김문수도 지금 시시하고 예. 뭐 나머지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다 시시한데 예. 자기 지지율이 이런 어떤 다른 여권의 대선 주자보다도 월등히 높은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내 지지율을 그대로 고스란히 계승했을 때 나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 그 예. 파면에 따른 동정 여론도 수렴하면서 예. 보수 후보로서 그래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 이 객관적으로 사태와 상황을 바라볼 능력이 사라진 윤석열이라면 예. 자기 아내를 앞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가 좋아서 택했다기보다는 예. 나라도 나가야지 뭐 음. 이런 얘기를 한 아내의 뜻을 받들려고 하지 않겠는가. 예. 근데 뭐 실현 불가능한 건 아닌 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는 코인팔이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극우 유튜버들의 코인팔이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국민의힘에서 코인파리가 이른바 코인파리가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윤상현? 윤상현 코인팔이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그럼 잘 누가 안 있을까요? 현재 뭐 윤석열 1일 거고 예. 김건희 2위 정도 안 될까요? 제일 안 되는 사람 오세훈. 저는 윤석열, 김건희를 제외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네. 직접 만약에 자신이 후보를 세운다면 코인파리가 되는 사람은 그렇죠. 김건희 씨가 김문수도 코인팔이가 좀 되는 편이고요. 예. 전한길. 전한길 있죠. 전한길 대선 후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동저자입니다. 전한길. 그 전한길 저는 그 대선 후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건 정당이 아니에요. 이 집단들 자체가 예. 정치를 위한 집단이 아니고 코인팔이 집단인 거야 지금. 예. 근데요 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공동 저자가 되게 이질감이 좀 이 사람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면 아마 두 분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이분은 이제 뭐 청년 대변인 쪽인 것 같고요. 복거일, 뭐 복거일은 두 분이 아실 것 같고, 신평, 심규진 이분은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고, 윤상현 의원,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은 왜 꼈는지 모르겠어요. 전환길이 제일 유명하네. 그렇죠. 예, 전환길이 네. 제일 유명하네. 조정훈도 대선 나올 수 있을 걸요. 그 사람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요. 좀 구력이나 동력이 약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는 코인팔이 정당이 된 거예요. 네.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축을 저는 떼내야만이 어떤 뭐랄까 발전적인 의미의 정계 개편이 가능한데 그렇죠. 이 세력이 안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뭐 중이 싫으면은 절이 떠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그건 그렇죠. 그 유승민 같은 사람은 저는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정치적 선택이 너무 형편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총선 때 나와서 당 만들었더라면은 예. 조국 혁신당에 가는 의석의 절반은 유승민이 갖고 갔을 거예요. 그럼 본인이 실기한 거지. 저도 뭐 그 대목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니 어차피 그 당에 있으면 배신자라는 낙인에서 예. 헤어나올 수 없을 텐데 왜 유승민은 그 결심과 예. 그 도전을 못할까? 몸이 아팠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당에서 배우는 정치가 돈과 조직이 없으면은 예. 세력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코인팔이를 해야 되는데 예. 코인팔이 할 자신은 없고. 근데 그 윤석열이 어떤 특정 후보를 옹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물론 이제 이게 관저 밖을 나오든 혹은 감옥 안에 있든 간에 어떤 형태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게 어쨌든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김건희 이쪽 그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아니죠. 검찰이 윤석열을 배신하고 탄압하는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코인팔이가 된다면은. 무조건 코인팔입니다. 저는 그게 가능했네요. 국민의힘은 정광훈과 이 극우 유튜버들의 코인팔이에 의해 가지고 예. 완벽하게 지배당했다. 예. 코인팔이 잘 되는 사람이 대선 후보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한 40% 정도의 당원이 거기에 이제 장악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 장관은 40%지만 투표율이 60%면은 예. 40%는 무조건 다 참여한단 말이야. 예.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한 7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투표율이 60%라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주신 이른바 죄송합니다. 코인 정당이 코인 정당이. 코인 정당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거 좀 쉽게 표현하면 그 코인 정당이 하나 있잖아요. 정계 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짧게만 매듭 짓자면 그 부류가 있으면 또 다른 부류는 그러면 한동훈으로 뭉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예. 일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 오히려 친윤들 중에 비코인 세력이 있어요. 권성동, 권영세는 비코인 세력이야. 그거 뭐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결이 다르긴 하네요. 그죠. 비코인 친윤들이 나와가지고 예. 경제인들 데리고 새롭게 창당한다. 이런 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무슨 그러면 다른 가수 그 사람들은 친윤이 다른 아니라 가수 주세요. 친윤이 아니라 찬윤이에요. 찬윤. 참? 예? 찬밥. 찬밥. 그죠. 찬윤들이. 찬윤. 찬윤들. 찬윤들이. 그러면은 찬윤들이 따로 모아서 그 정당을 세우겠다는 없어요? 그 친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득권에 기생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른바 코인 정당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코인 정당이 있다. 그럼 그 외의 세력은 누구로 재편이 되는 겁니까?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동훈이 그 역할을 하면 딱 좋을 텐데 한동훈이 그 도저히 배신자 낙인 받고 이미 그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지금 박힌 상황에서 네. 활로가 없어요. 활로가. 예. 지금 뭐 얼마 전까지 우리 저 오마이뉴스가 있는 예. 이 건물 앞에 최초로 계엄을 반대했던 사람이 한동훈이다. 지지자들이 이런 플래카드 걸었던데, 예. 야 정말 참 한심한 인간들이다. 아니 지금 이 당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 것 이 자체는 숨겨야 될 일인데 그걸 자랑하고 나섰으니 예. 이 당에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만약에 그 한동훈 대표가 싹싹 긁어 모아서 9명을 데리고 나가서 탈당했다. 예. 지금 민주당 플러스 야당에게 있어서 몇 석이 모자랍니까? 지금은 8석이 모자라죠. 200석까지 예. 8석이 모자라잖아요. 예. 근데 9석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한동훈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절절맬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용민 목사님이 상당한 전략가시네요. 네. 제가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한 연대 이야기 나왔을 때 공동 정권 예, 그거를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세게 깠잖아요. 예. 좀 그때 안 까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왜냐면은- 적은 동진데. 그렇죠. 일종의. 이제 저쪽을 분열시켜야 되는데 찬성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을 어떻게든 끌고 왔더라면은 예.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는 지난한 어려움들을 덜 겪었을 거예요. 아니 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민주당으로 데려올 국회의원이 있다면은 다 데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른바 정계 개편 욕은 먹겠죠. 근데 욕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지금 영연벽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상황에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난 10명이든 뭐 9명이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의석을 200석을 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시도도 안 합니다. 저놈들이 무슨 거부권이고 나발이고 시도도 안 해요. 민주당으로 영입하지는 않더라도 연대를 할 수는 있죠. 연대를 해가지고 야 연대를 할수 다음에 있죠. 다음 총선 때 우리가 후보 안 낼게. 다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후보 안 낼 200석. 테니까 야 이번에 좀 밀어줘라.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당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게 지금 사실은 이 8석이 모자라 가지고 예, 그 예. 한계에 봉착하는 이런 사태를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 상상력이 제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굉장히 좀 아니, 실현 가능한, 단순하게 얘기해볼게요. 스토리네.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왜 진지 아세요? 지난 대선에 예, 0.73% 차이로 진 왜, 이유. 왜 패배했느냐? 안철수 뺏겨서 진 거예요. 그렇지 정확하게는. 예. 안철수 뺏겨서 진 거예요. 네.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이기는 거예요. 네. 정치는 간단한 머리 숫자 싸움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러면은 정동영 의원이 안철수하고 접촉을 하려고 했지 않았어요? 다 했죠. 뭐 수없이 많은 접촉들을 그 했습니다. 얘기가 많이 잘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지금도 안철수가 그 당시에 윤석열에게 협박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TV 토론회 끝나고 나서 따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근데 안철수가 몇 마디 하더니 단일화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 안철수가 무슨 종이를 들고 뭐 이랬는데 쪼가리가 뭐 필요해?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야 똑같다. 근데 다음날 너무나 웃긴 일이 있었는데 예. 오전 7시에 예. 단일화된 줄도 모르고 그 국민의당 안철수 그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예. 동네에서 막 안철수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미 간밤에 단일화돼가지고 안철수는 그러니까요. 사퇴하기로 한 건데. 새록새록합니다. 아유, 정말 참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 정치는 사람 한 명만 얻으면 되는 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제 요 내용은 아까 저희가 직위원 얘기하면서 이어갈 만한 가설 중에 하나인데 파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관저에서 안 나와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다 직위원 책임이 되는 건데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할 가능성이 전 첫 번째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흘인가 나흘 걸려가지고 사저로 갔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만약에 김건희와 함께 한 달 동안 관저에서 안 나오고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충분히 있죠. 네. 왜냐하면요. 박근혜는 그 당시에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지금 형사재판에서 최소 예. 무기징역, 예. 사형이 나오는 피의자입니다. 예. 2판 4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는 경호처 직원들 대다수가 윤석열을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과 공범 혐의에 있는 몇 명의 사람이 총이라도 한 서너 자루 준다고 칩시다. 예. 윤석열 총 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관전 문 열면서 극우 난동 세력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농성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총칼 쓰라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김건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총은 왜 갖다 놓고 쓰지도 않느냐. 나 같으면 이재명 죽이고 나도 죽겠다. 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깡패들이 지금 국민들 세금으로 지금 보호받고 있고 네.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진짜 그 관저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광훈 일당 데려와가지고 그래. 나를 지켜라 경호원들 못 믿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 거야? 한덕수가 그렇다고 네. 자기가 그 윤석열한테 예. 그 저기 가서 빨리 정리하라고 경찰한테 지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그 대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4월 4일에 결정이 나고 난 이후도 우리가 한번 플랜 B를 고려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한덕수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4월 4일 이제 선고 기일이 잡혔을 뿐이지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권은 살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충분히 나올 법하고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무슨- 어제까지는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예. 그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4월 4일까지는 그래도 말씀 좀 줄이시려고 하시는 그 건가요?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들은 정보와 저의 이제 음.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드리면 예. 한덕수, 최상목, 이창용은 세트로 이번 대선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개입합니다. 다시 한번요. 한덕수, 예. 최상목, 예. 이창용 예. 이 경제 관료 세 명은 예.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번 대선에 저는 개입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상목 탄핵안은 내일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원칙대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에 대해서는 근데 최상목 탄핵안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가요? 왜냐면은 한덕수가 지금 40여 임명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예. 최상목이 지나간 잘못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 저는 물론 그 충분히 탄핵될 만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만은 예. 그걸 확인하는데 에너지를 뺄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일종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덕수 바로 탄핵해야죠. 그럴 거면.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최상목 탄핵건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건과도 이제 연계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시기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4월 4일 선거 날짜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뭐 둘에 대한 네. 압박도 실상은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빨리 임명해서 마은혁 재판관으로 하여금 파면 선고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라 뭐 그 차원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의 지금 그 선택은 예. 둘에 대한 극심한 분노. 예. 국회가 그야말로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국민의 분노고 국회의 분노죠. 분명히 네.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해서 예. 민주당이 지금 정무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예. 또 이제 아무래도 2달 동안의 대선 선거운동 기간 있잖아요. 네. 관리자로서 까불지 마라. 예, 예. 까불지 말고 예. 저기 금도를 넘지 말아라. 이런 어떤 경고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예.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을 단죄하려면요 내란 특검에 의해 가지고 그렇지. 피의자로 세워야죠. 네.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법을 주장합니다. 예.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예. 모든 윤석열 내란 관련자들을 직접 다 조사하자. 예. 한계치 없이 다 조사하자.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특조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아. 수사권을 가지는 거죠. 특조위가. 예, 예. 그런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내란 부역자 처벌 특별법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내란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네네네. 것들을 네. 또 아이디어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 여기서 정리하고 일단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김용민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일단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보류하고 있지만 내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서 어떤 뭐랄까 시그널로 줄 수도 있다. 진짜 이 사람은 혼나야 됩니다. 뭐 일단 민주당과의 관계를 떠나서 네. 우리 환율 시장이 손해를 보는 상황일수록 자기는 이득을 보는 미 국채에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양아치 갈 짓이죠. 그건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민들도 아마 호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나 최상목에 대해서 한 방 날리는 게 민주당에게 부담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의 지금 국민의힘을 향한 윤석열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예. 그 대행 체제도 지금 국회 무시가 아주 일상화돼 있고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뭐 한덕수 최상목뿐만 아니라 저는 이 헌법을 지키는 일은 우리 헌법으로 인해 세워진 국가에서 이게 헌법을 어기는데 그냥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책임을 들어서 물어야죠. 말을 안 들으면 혼내야지. 그렇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혼냈다가 정치적 부담 질까봐 그거 뭐하러? 그거는 진짜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이 실제로 가결이 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줄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역사에 남기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예방적 차원에 만약에 평생 공직자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 단기간 안에 헌법을 어기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한다고 한다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드는 예방적 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박진영 평론가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덕수 탄핵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 제 말씀으로. 본보기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이번에 그 군인들이 왜 적극적으로 이제 내란에 가담을 안 했을까요? 중과부적이란 말이 이제 김용현 입에서 나올 정도로 네. 군인들이 이제 동조를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구속, 그 하나회 장성들에 대한 구속, 예. 이 여파가 컸다고 봅니다. 물론 네. 전두환이가 2년 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뒤로도 정말 광주 시민들 마음속에 불이 나게끔 네. 정말 열받게 하는 발언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2년 동안 감옥 보냈고 사형 선고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1심에서. 근데 그게 결국에는 훗날 군사 쿠데타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죠. YS가 큰 결단을 했어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다시 계엄이 없기를 국민들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란범들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그 의지는 아주 충만하다고 봅니다. 만약 윤석열이가 사형이다? 예. 뭐 사형 집행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적어도 임기 내에는 풀어주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을 시켜가지고 그 이런 내란 범죄, 예. 반국가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량 감경이라든지 사면 이런 거 불가능하게끔 네. 만드는 법, 예. 이거 법제화도 하고 예. 그럼으로써 또 국가정기도 세우고 야 이거 뭐 잘못하면은 그냥 나는 인생이 끝나겠다 이번 거사와 함께 끝나겠다 네. 이런 느낌을 들게끔 예. 그렇게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그런 확실한 역사적 교훈을 새기려고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후에 또 해야 할 일들까지 짚어주신 거고